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죠. 국방장관이기도 했고 검찰에 가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명박이 댓글이나 사이버산의 이런 작업에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명박은 빠른 시일 안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원세훈은 그까지 불고 있지 않잖아요. 김관진이 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명박이 생일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겠는데요. 시간상? 그러네. 12월 19일 얼마 안 남았어요. 꼭 대선일 즈음 해가지고 네. 생일이 것이. 내 생일이다. 아니 이게 김관진이가 검찰에 들어갈 때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저도 봤어요. 이게 너무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이버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게.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놓고 나서 검찰이 내미는 서류들 보니까 뜨거운 모양이네. 방법이 없다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건 사실 세상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못했던 거죠. 이명박을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예. 20일 하호영입니다. 요즘 자랑스럽죠. 예,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임지연님, 하 기자님 공부파인데 뭘 그리 줄쳐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공부파는 정봉주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아하. 대부분이 다 그냥 어디 뭐 날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밤새고 공부하는 거 모르고. 자, 왜 하호영 기자 왜 자랑스럽냐? 2013년 10월 몇자죠? 18일. 네. 18일쯤 되죠. 네. 정확하게. 2013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데뷔시킨 네. 특정 기자 하호영. 아하. 그때 한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일단 장관은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갔다. 이른바 보고가 블랙북. 블랙박스. 네, 블랙북. 통해서 블랙북.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였고요. 실제로 댓글을 달았느냐 여부는 그건 이미 확인된 거였어서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예. 이것을 어디까지 겨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예. 끝에 정점에 MB가 있냐 없냐. 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첫 기사, 두 번째, 세 번째 기사에서 MB에게 보고했다. 예. 블랙북을 통해서.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또 이후에 군 검찰이죠. 예.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뭐냐면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고요. 어허. 본인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말하자면 군 검찰 수사를 뭉갠 거죠. 그래서 아마 군 사법 개혁도 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예. 2014년에 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국방부에서 감사 나오고 그럴 때 서류를 미리 치워라. 예. 라고 한 얘기가 얼마 전에 누구죠? 옥도경과 누가고 이태화와 옥도경이 전화통화한 내역이 JTBC에 보도가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는 그런 통화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증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관계자 말로 사실 보도는 됐었죠. 근데 제보자 보고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등장시킨 데뷔시킨 첫 번째 기자가 하호영 기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으로 하호영 기자 검색하시면요. 어떤 기사를 썼는지 사이버 사령부를 어떻게 데뷔시켰는지 하아영이 아니라 하어영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뉴스 브리핑인데. 예, 첫 번째 뉴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호영 기자가 사이버 사령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건 정통파다. 들어가시죠. 그럼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뭘 생각해 팍팍 하세요. 김관진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검찰에서 곧 피의자 될 거죠 이제.
이미 피의자죠. 이미 피의자인가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이 오. 청구됐고요. 어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허. 김관진 전 장관을 아는 분들은요 아마 참군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실 텐데. 참군인이죠. 왜냐면 참군인은 진실되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럼요. 그렇다고 보면 또 참군인. 거짓말할 수 없죠. 참군인은. 근데 이미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는 진실의 문으로 다가가기 위한 액세서리로 거짓말을 한 거고 이제 진실의 문 앞에 섰잖아요. 다 얘기하죠 이제는. 예를 들면 국회 앞에서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나 아니면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본인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고 아예 해버리다가 검찰에 출석을 하고 나서야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제가 만나면 하루에 하나씩 노래를 불러요. 어제는 졸랑대는 아베 총리 이거였었거든요. 오늘 뭔지 아세요? 김관진 주작을 불러드릴게요. 검찰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예. 아싸.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예. 것이 뭐냐면 선발 조건에 관련된 거거든요. 선발 조건. 예, 선발 조건에 아하.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음흠. 첫 번째 호남 출신 배제. 예. 그럼 하영 기자 배제 아니에요? 이리 출신 아니에요? 이리. 그런 얘기 막 하셔도 되나요? 예. 그러면 배제예요. 배제. 예, 그다음에 친정부 성향을 뽑아라. 예. 하영 기자 또 배제. 반정부 성향이니까. 그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조회를 좀 세게 하고요.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예. 친인척 중에 반정부 성향이 있느냐까지 골라낸 거예요. 김관진은 어디죠? 출신이? 사실은 호남입니다. 호남. 그럼 본인이 서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본인 네. 스스로 배제해야죠. 자기 자신을.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관진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예. 그 다음 수순이 청와대 안보수석실 전략기획관입니다. 어젠가 그제 나와서 예견했었죠. 임관빈 정책실장은요. 임관빈 정책실장 먼저 구속하고 예. 두 번째 김관진. 예. 예. 그다음에 누구라고요? 그다음에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아마 청와대 청와대 전략기획관인가요? 예. 이분이 그 베이징 가갖고 북한 사람들한테 돈 주려고 그랬다가 창피한 그분이죠. 예, 안보 라인에서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NLL 문건,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돼서도 이분이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호. 김태효 기획관이 출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관빈, 김관진. 자, 그다음에 중간에 김태효 청와대로 넘어가죠. 청와대로 넘어서 임관빈, 김관진 여기까지 국방부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청와대로 넘어가서 김태효로 가서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바로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12월까지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죠. 왜냐하면 어제 참군인 김관진 장관이 들어가서 네.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진실의 문 앞에서 팔 잘리고 싶지 않다. 진실의 입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포토라인은 그렇게 피해왔는데 예. 네, 드디어 이제 포토라인에 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 그 사진은 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진은 좀 다른 경우인 것 자, 같고요. 다음 네. 뉴스. 그래서 이제 한 칸만 더 올라가면 MB다. 예. 아하. 그럼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가능할까요?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모두 다 보고 있죠. 예. 보통 1월로 넘어간다 할 때 최강 변호사만 유일하게 1월까지 안 갑니다. 예. 김관진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군인 진실만을 얘기할 겁니다. 예측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김관진 남재준 잘한다 우리가. 그렇죠. 소수설이었는데 지금은 정설로 지금 가고 이제 있습니다. 다수설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는 요즘 그 갑자기 뉴스에서 사라진 분 한 분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초복, 중복, 말복 지나면 다 사라져요. 더워서 이제 더위가 사라지니까 추워서. 그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서 변호인단이 밖에서 PD가 갸우뚱. 야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아는 사람만 압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변호인단이 총 사임했죠. 예.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변호사가 3년 있어야- 이상일 경우. 그렇죠. 3년 이상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예. 그렇죠.
형법상에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10년이 넘어. 검찰이 내미는 서류들 보니까 뜨거운 모양이네. 방법이 없다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건 사실 세상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못했던 거죠. 이명박을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예. 21 하호영입니다. 요즘 자랑스럽죠. 예,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예. 이것을 어디까지 겨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끝에 정점에 MB가 있냐 없냐. 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첫 기사, 두 번째, 세 번째 기사에서 MB에게 보고했다. 예. 블랙북을 통해서.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또 이후에 군 검찰이죠. 예.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뭐냐면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고요. 어허. 본인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말하자면 군 검찰의 수사를 뭉갠 거죠. 그래서 아마 군사법 개혁도 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예. 2014년에 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국방부에서 감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죠. 국방장관이기도 했고 검찰에 가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명박이 댓글이나 사이버산의 이런 작업에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명박은 빠른 시일 안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원세훈은 그까지 불고 있지 않잖아요. 김관진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명박이 생일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겠는데요. 시간상? 그러네. 12월 19일 얼마 안 남았어요. 꼭 대선일 즈음 해가지고 예. 생일이 것이. 내 생일이다. 아니 이게 김관진이가 검찰에 들어갈 때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저도 봤어요. 이게 너무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이버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게.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놓고 나서 나오를 때 서류를 미리 치워라. 예. 라고 한 얘기가 얼마 전에 누구죠? 옥도경과 누가고 태하. 이태화와 옥도경이 전화통화한 내역이 공개됐죠. JTBC에 보도가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는 그런 통화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증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관계자 말로 사실 보도는 됐었죠. 근데 제보자 보고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등장시킨 데뷔시킨 첫 번째 기자가 하호영 기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으로 하호영 기자 검색하시면요. 어떤 기사를 썼는지 사이버 사령부를 어떻게 데뷔시켰는지 하아영이 아니라 하어영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현님, 하 기자님 공부파인데 뭘 그리 줄쳐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공부파는 정봉주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아하. 대부분이 다 그냥 어디 뭐 날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밤새고 공부하는 거 모르고. 자, 왜 하호영 기자 왜 자랑스럽냐? 2013년 10월 며칠자죠? 18일. 네. 18일쯤 되죠. 네. 정확하게. 2013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데뷔시킨 네. 특정 기자 하호영. 아하. 그때 한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일단 장관은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갔다. 이른바 보고가 블랙북. 블랙박스. 예, 블랙북. 아하. 통해서 블랙북.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거였고요. 실제로 댓글을 달았느냐 여부는 그건 이미 확인된 거였어서